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드헌터 실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실무 중에서도 헤드헌터 초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서칭 화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헤드헌터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헤드헌터를 하고 계신 분도 많지만, 근데 제가 예비 헤드헌터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애초에 무슨 직업인지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실제로 실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헤드헌터의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 서칭 중에서도 서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잡포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드헌터 업무 하신 좀 됐다, 아니면 내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면 조금 큰 의미는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본인의 업무를 상기시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있었던 사람인 이력서 화면입니다. 왜 이 화면을 가져왔냐면, 헤드헌팅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서칭 업무인데, 그 서칭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잡포털이 아무래도 사람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잡코리아도 많이 찾고 서치폼 자체적인 DB도 사용하지만 어쨌든 사람인에서 많이 찾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직 의사가 가장 최근까지 있는 분들이고, 이력서도 최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 이직에 있어서는 가장 밸류가 높은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잡포털을 안 볼 수는 없다 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 화면이 뭘 뜻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찍자마자 바로 마우스로 좀 그렸다 보니까 조금 조잡하게 되어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서 1번 키워드 검색입니다. 이 키워드 검색이 어떤 거냐면, 헤드헌터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채용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의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포지션들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잡포털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JD에 있는 키워드들만 넣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쉽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지금 AI가 이렇게 잘 발달된 상황에서 헤드헌터들은 다 망했어야겠죠. 다 역할이 있습니다. JD에 있는 키워드가 이력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물론 그런 이력서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력서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키워드를 열어놓고 찾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JD, Job Description이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필요한 요소들, 필수 요인 중에 이런 게 있었다. 화장품, 이커머스 경력 필수, 이렇게 돼 있었다고 봅시다. 사람은 각자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력서에 화장품이라고 문장을 쓸 수도 있고, 코스메틱, 뷰티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이력서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이 브랜드면 화장품인 거 알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브랜드 명만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다 내가, 그러면 그냥 아모레퍼시픽이면 당연히 화장품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력서에 따로 명기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죠. 화장품, 이커머스 경력 필수니까 이커머스도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 이커머스 이렇게 명기해둔 이력서가 아닌 이력서도 많습니다. 그냥 영어로 이렇게 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화장품 온라인 채널 운영, 자사몰, 폐쇄몰, 스마트 스토어 운영 이런 식으로 각자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해요. 이런 일련의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헤드헌터는 서칭을 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 고려가 끝났다면 그 다음 2번 필터를 겁니다. 필터도 JD에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정말 쉽겠지만 여기 또 당연히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저희가 의뢰받을 때 심지어 선호 경력이 안 써져 있고 그냥 대충 대리 차장급으로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 대리 차장급 같은 경우도 회사마다 경력 차에 따른 직급이 다르죠. 다 확인하고 서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JD에 4에서 8년이라고 돼 있으면 그럼 저희가 4에서 8년으로 경력 필터를 걸어야 될까요? 3년 차지만 JD가 워낙 적합하고 학력도 좋아. 그러면 추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10년 차지만 JD랑 결이 잘 맞고 연봉도 세지 않다. 그럼 이런 분들도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다 유연하게 열어놓고 서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이 후보자들의 대략적인 경력을 살펴봅니다. 키워드를 넣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열린 필터와 키워드로 초기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결이 벗어난 후보자들도 결과값에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저 이력서 첫 줄과 명시된 스킬들을 읽고 굳이 열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력서들은 거르는 방식으로 서칭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짬이 쌓일수록 좀 확실히 능숙해지는데, 헤드헌터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 이력서를 하나씩 까보시면서 빅데이터를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렇게 이력서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력서를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1번을 통해서 학력, 연봉, 2번을 통해서 스킬, 그리고 3번을 통해서 상세 경력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쭉 살펴보고 5번에 이 이직 제안하기를 눌러서 이 이력서 주인에게 연락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뭐냐면 서치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점 룰이라는 게 거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에게 먼저 똑같은 포지션으로 컨택을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헤드헌터들은 컨택하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는 헤드헌터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헤드헌터들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한 서치폼 내에서만 일어나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다른 서치폼에서 헤드헌터가 이미 컨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미 누군가가 그 후보자를 내 서치폼에서 선점을 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컨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좋은 인재를 컨택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까 5번인 이직 제안을 누르면 뜨는 창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어느 서치폼 소속 헤드헌터고 이 포지션과 좀 적합하신 것 같아서 연락처 공개를 요청한다. 연락처 공개해 주시면 포지션 제안 메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분이 뭐 팝업이나 뭐 푸시 알람이나 이런 걸로 보고 그 JD 저희가 이제 제안한 내역을 보고 나랑 좀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연락처 수락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연락처 공개를 받게 되면 포지션 제안 메일 보내고, 그렇게 이력서를 또 받게 되면 의뢰받은 기업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헤드헌터 실무 화면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헤드헌터를 꿈꾸고 있을 때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직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진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실무적인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다뤘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다른 업무도 사정은 비슷하죠. 굳이 자기 실무 업무 화면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좀 많이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이렇게 다루게 됐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되길 바라시면 또 꼭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홈화면에 뜰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나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